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석정원입니다. 저는 슬리버를 활용한 공격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강의는 공격자 시뮬레이션 툴인 슬리버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익히고 슬리버를 활용한 간략한 공격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리눅스 환경 2대입니다. 각각 공격자와 피해자 환경이 한 대씩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리눅스 환경을 미리 구축해 두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AWS 인스턴스나 도커 등을 활용해서 환경을 구성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구성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WSL2를 활용해서 SSH로 AWS 인스턴스에 연결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위 터미널은 공격자 서버, 아래 터미널은 피해자 서버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슬리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슬리버는 오픈소스 커맨드 앤 컨트롤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때 커맨드 앤 컨트롤, 즉 C2란 공격자가 타겟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채널 혹은 제어 시스템으로 공격자 서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C2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고도화된 공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최근 SKT 해킹 사건과 같이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침투 테스트, 레드티밍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C2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슬리버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슬리버 설치는 공식 GitHub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한 원라인 배시 명령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명령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때 설치 중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보통 의존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apt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고 git이나 minzw 패키지를 설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슬리버 명령을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은 CLI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전 실습에서 확인하셨듯이 슬리버는 CLI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령어들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명령어 사용법은 일반 리눅스 쉘 사용법과 비슷한데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헬프 명령어를 사용하였을 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배쉬 쉘처럼 헬프 플러스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해당 명령어에 대한 상세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help generate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결과 generate 명령어의 사용법과 필요한 여러 플래그들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리버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확인하였으니 슬리버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버 기능은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인데 더욱 기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공격자 시뮬레이션의 단계에 따라 설명과 실습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생성 기능입니다. 임플란트는 공격자가 대상 시스템에 설치하는 악성 에이전트로 C2 서버와 통신해서 명령을 받고 실행 결과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저희가 흔히 아는 악성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자 시뮬레이션은 첫 번째 단계로 초기 침투를 진행하며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 기능을 먼저 소개드리고자 했습니다. 임플란트 생성은 generate 명령어를 통해 수행됩니다. 플래그를 설정해주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generate info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generate info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서버가 생성할 수 있는 임플란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AMD64, ARM64, MIPS, RISC-V 등 다양한 아키텍처와 윈도우, 리눅스, 맥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한 임플란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슬리버가 다양한 환경에 공격할 수 있도록 크로스 컴파일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generate 명령어를 통해 임플란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타겟 호스트가 AWS 인스턴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키텍처는 AMD64, 그리고 운영체제는 리눅스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EXE나 쉘코드 등 파일의 여러 포맷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실습을 위해서 간단히 실행 가능한 파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가 슬리버 서버와 통신할 방법을 규정해 줘야 합니다. 슬리버는 MTLS와 같은 은닉 프로토콜도 제공하지만 저희는 실습을 위해서 HTTP 프로토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B옵션은 HTTP, HTTPS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B옵션 뒤에 들어가야 하는 값은 이 임플란트가 슬리버 서버에 연결 요청을 보낼 것인데 이때 연결 요청을 보낼 IP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때 저희의 경우 입력해야 하는 것은 슬리버 서버의 공인 IP, 즉 AWS C2 인스턴스의 공인 IP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N 옵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임플란트가 슬리버 서버 내에 생성만 되므로 S 옵션을 사용해서 공격자 서버 로컬 환경에 생성한 임플란트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템프 경로 아래 calculator라는 이름으로 임플란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추후 피싱을 통한 공격자 시뮬레이션을 가정해서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는 시간을 보시면 약 2분 30초 내외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생성한 임플란트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로컬 환경에서 이미 설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서버 내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슬리브 환경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명령어가 임플란트 명령어이고 실습 환경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명령어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결과 생성한 임플란트의 정보가 잘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임플란트 삭제는 임플란트 RM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스너는 타겟 호스트에 설치된 임플란트를 통해 공격자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임플란트가 타겟 호스트에서 실행되면 타겟 호스트로부터 슬리버 서버에 연결 요청을 보내는데 해당 요청을 받는 것이 리스너입니다. 이전 임플란트 생성 기능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슬리버 서버와 임플란트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HTTP, HTTPS, MTLS 등 여러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리스너는 해당 임플란트와 연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명령어는 프로토콜 이름의 플래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시로 HTTP, HTTPS, MTLS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이때 리스너가 리스닝을 수행할 IP와 포트를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서버가 재시작되어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persistent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임플란트가 보내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리스너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HTTP로 연결을 수행할 것이고 리스닝을 수행할 기기는 슬리버 서버가 존재하는 AWS 인스턴스, 포트는 80 포트로 연결을 수행할 것입니다.
따로 지속성 옵션은 지정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주면 리스너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생성한 리스너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잡스 명령어로 생성한 리스너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잡스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 저희가 생성한 리스너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삭제는 킬 옵션으로 가능한데 리스너 생성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옵션으로도 삭제가 가능하고 킬 올 옵션으로도 모든 리스너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킬 옵션으로 생성할 리스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잡스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이 잡스 명령어로 생성된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삭제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삭제가 수행이 되었고 저희는 실습을 위해서 다시 리스너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세션 관리 기능입니다. 세션은 리스너를 통해 연결된 호스트와의 연결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성한 세션은 use 명령어를 통해서 셀리버 서버에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명령어는 피해자 호스트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자 시뮬레이션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은 공격자의 사전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공격자 시뮬레이션의 실제 단계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나 생성하였고 생성한 임플란트는 셀리버 서버 로컬 템프 경로 아래 캘큘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제 이 임플란트를 피해자 호스트에서 설치하고 실행해야 리스너를 통해서 세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셀리버 서버 템프 경로에서 파이썬으로 HTTP 서버를 열어서 해당 임플란트를 배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포트는 8443 포트로 해서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슬리버 명령어를 더 입력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이를 진행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분명한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알려진 공격 방식을 활용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네이버닷컴을 사칭한 네버닷컴으로 사용자 정보를 탈취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저희 슬리버 서버, 즉 C2 서버에 이러한 공인 IP가 알려진 도메인과 비슷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wget을 활용을 해서 포트 8443에서 calculator와 같이 계산기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알려진 도메인과 C2 서버의 공인 IP가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실제 계산기가 아닌 저희가 악의적으로 생성한 임플란트를 다운로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호스트의 피싱을 통한 초기 침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임플란트를 실행을 하면 셀리버 서버의 리스너와 연결이 되어서 세션이 생성될 것입니다. 우선 ch모드로 캘큘레이터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사용자가 이 캘큘레이터를 실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슬리버 서버에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션 명령어를 입력하면 연결된 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스와 같이 세션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도 킬로 동일하지만 우선 생략하고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세션 아이디로 use 명령어를 사용하면 활성화된 세션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스위칭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초기 침투 이후의 후속 공격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버 세션 연동 상태에서는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배시와 동일한 여러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s나 cat, pwd, whoami 등 간단한 명령어를 원격으로 C2 서버에서 타겟 호스트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호스트로부터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령어들도 존재하는데 세션의 UID, GID, PID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들과 세션 정보를 보여주는 인포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션의 PID 그리고 인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명령어를 통해 타겟 호스트로부터 서버 호스트로 파일 다운로드, 즉 정보 유출 과정이 가능합니다. C2 서버에 로컬로 바로 저장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슬리버 서버 내부에 저장하는 루팅도 수행 가능합니다. 전자는 확인이 간단하지만 방어 시스템에 탐지될 확률이 높고 후자는 즉시 확인은 쉽지 않지만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에 유리합니다. 업로드 명령어는 서버 호스트로부터 타겟 호스트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악성 코드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랜섬웨어나 문서형 악성 코드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업로드한다면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추적하기 위해 I 옵션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저는 기존에 실행을 했었던 캘큘레이터 파일을 종료한 후에 이를 백그라운드로 다시 실행을 한 후 슬리버에서 새로의 세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다운로드를 먼저 수행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호스트에는 제가 임의로 생성해둔 민감정보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운로드 명령어를 통해서 슬리버 서버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파일의 경로는 홈의 시크릿 파일이고 그리고 저는 템프 경로 아래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템프 아래 시크릿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로컬 경로에 가보면 민감 정보 파일이 잘 다운로드가 되어서 정보 유출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업로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서버 호스트의 템프 경로 아래에는 제가 임의로 생성해둔 악성 코드 파일이 존재합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동작은 수행하지 않도록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업로드 명령어를 통해서 템프 경로 아래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이제 업로드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템프 경로 아래 마우스 유스 파일로 파일을 생성을 했고 저는 리모트 경로의 홈 아래 말이라는 파일로 한번 업로드를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수행을 하면 타겟 호스트의 로컬 경로에 가게 되면 해당 파일이 잘 업로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타겟 호스트에서 명령어 실행을 수행하는 execute 명령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를 조정하고 명령어의 출력값을 저장하거나 리다이렉트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명령 수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를 통한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 공격이 가능합니다.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ecute 예를 들어서 ls 라고 한다면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됐다는 메시지가 보일 것입니다. 또한 execute의 O 옵션을 사용을 해서 명령어의 출력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쉘 명령어를 이 쉘 문법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다른 LS나 물론 pwd 이런 명령어도 존재를 하지만 이에 더해 고급 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execute 명령어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쉘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리버의 강력한 탐지 우회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지금까지가 슬리버를 활용한 간단한 공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한 기능들을 담았으나 성능은 확실하기 때문에 침투 테스터나 레드팀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고 실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기능들을 설명하기엔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 고급 기능 몇 개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콘과 세션 기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션으로 실습을 수행하였으나 탐지 우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동기 방식으로 연결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슬리버 서버의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펄링 방식을 사용해서 장기 잠복을 수행하는 APT 공격 방식에 유리합니다.
이는 은폐성이 높고 통제를 은밀하게 수행하도록 해서 고도화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메타스플로잇과의 연동 기능입니다. 메타스플로잇은 현존하는 시트 프레임워크 중 가장 방대한 공격 모듈을 보유하였고 후속 공격을 수행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초기 침투에 대한 기능이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슬리버에서 메타스플로잇과 연동을 수행해서 공격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침투 이후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슬리버 자체에 후속 공격 플러그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머리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슬리버 자체의 탐지 우회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사용한다면 현재 V3와 같은 EDR이나 안티바이러스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탐지를 우회해서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슬리버 깃허브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한 아래 메일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